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이번 영상에서는 구동사를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구동사에서 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상이 모여서 새로운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영상에서 몇 번 설명드렸듯이 전치사와 명사가 만나면 부사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전치사와 명사 두 덩어리가 합해져서 하나의 부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또 삼형식 처음 영상에서 투부정사, 동명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 걸 말하는데 to와 동사 원형 두 개가 합해져서 투부정사라고 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투부정사 구라고 하고요. 결국 구라는 건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동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동사와 부사가 합해진 형태나 동사와 전치사가 합해진 구조를 통해 동사 원래의 의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 단위를 만들어내는 구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예를 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give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뜻이 주다라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up을 붙이면 give up이 되고 이때의 뜻은 포기하다가 됩니다. 이렇게 원래 동사인 give에 up이 붙어서 주다라고 하는 뜻에서 포기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이런 걸 우리가 구동사라고 합니다. 구동사는 엄청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한번 모아봤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때 똑같은 동사라도 뒤에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전치사에 강세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강세라고 하면 강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강하게라기보다는 음의 높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투리를 못하지만 경상도에서는 그 애가 가시니라고 하는 질문을 가가가가가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가라고 하는 말이 총 5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와 네 번째 가만 높이가 다르죠. 가가가가가 이걸 강세라고 합니다. 가가가가가 이렇게 세게 말하는 게 강세가 아닙니다. 구동사에 대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he boy took off his socks. 그 소년은 벗었다. 그의 양말을.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 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는 삼형식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때 동사는 took가 아니라 took off고요. 그런데 이 문장을 아래처럼 The boy took his socks off라고 해서 목적어인 his socks를 구동사 사이, 다시 말해서 took와 off 사이에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또다시 양말이라고 하는 명사를 대명사 them으로 바꿔서 The boy took them off라고 해서 대명사를 구동사 중간에 써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를 넣은 거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설명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동사에 뭔가가 붙어서 새로운 의미가 되는 구동사가 쓰인 삼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인 명사는 구동사 뒤에 써도 되지만 구동사 사이에 써도 됩니다. 그리고 구동사 사이에 있는 목적어인 명사는
대명사로 바꿔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처럼 구동사 뒤에 온 양말이라고 하는 명사를 대명사로 바꾸면 어떨까요? 바로 앞에서 구동사 중간에 있던 명사를 대명사로 바꿔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구동사 뒤에 있는 명사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 됩니다. 구동사 사이에 있는 명사를 대명사로 바꾸는 건 되지만 구동사 뒤에 있는 명사를 대명사로 바꾸는 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자면 구동사를 사용한 삼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인 명사는 구동사 뒤에 쓰건 구동사 중간에 쓰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아닌 대명사를 쓸 경우에는 구동사 사이에 쓰는 건 괜찮지만 구동사 뒤에 쓰는 건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나 학원에서도 여기까지만 가르치고 외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나는 영어를 깊게 공부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고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려운 내용을 시작해 볼까요? 저는 여기서 왜 대명사일 때만 구동사 뒤에 쓰는 게 불가능할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구동사의 예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동사에 전치사처럼 생긴 것을 붙이면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는 건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왼쪽에 있는 동사들 give, turn, put, take 이러한 동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뒤에 무엇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들입니다. 무엇을 주다, 무엇을 돌리다, 무엇을 놓다, 무엇을 가지다. 다시 말해서 타동사라는 거죠.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는 그 목적어를 동사 바로 뒤에 위치시키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gave라고 하는 타동사 바로 뒤에 위치를 시켜야지 gave라고 하는 타동사에서 멀리 떨어뜨렸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도 the plan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gave라고 하는 타동사 바로 뒤에 쓴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첫 번째 문장에서는 목적어인 the plan을 gave라고 하는 타동사 뒤가 아니라 up 뒤에 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길어서 그래요. 영어에서는 가능한 짧은 걸 앞에 쓰고 긴 건 뒤에 쓰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대부분 짧고 강렬하고 뒤로 갈수록 그 주어가 어떤지 길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주어가 길다 싶으면 일부러 짧게 바꾸기도 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는 그걸 가주어, 진주어라고 하고요. 그러면 목적어인 더 플랜을 gave와 up 사이에 써도 되지만 gave up 뒤에 써도 되는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길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플랜 두 글자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두 글자도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up이라고 하는 한 글자의 단어보다는 어쨌든 기니까요. 그런데 아래 예문을 보실까요? 이번에는 그냥 the plan이 아니라 the plan that he has had since last year 이라고 해서 계획은 계획인데 작년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계획이라고 해서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구동사인 gave와 up 사이에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어가 up에 비해서 너무 길죠. 그래서
위의 예문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나마 짧은 더 플랜이라고 하는 목적어인 명사는 구동사 뒤에 써도 되고 중간에 써도 되는데 이렇게 목적어가 너무 길어지면 구동사 뒤에만 가능하고 구동사 중간에 쓸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왜 안 될까요? 길어서. 그럼 구동사를 정리해 볼까요? 구동사가 있는 삼형식은 목적어를 구동사 뒤에 써도 되고 가운데 써도 되지만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구동사 사이에만 써야지 구동사 뒤에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대명사가 아닌 명사는 구동사 뒤에 써도 되는데 그 이유는 영어에서는 긴 걸 문장 뒤쪽에 쓰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명사는 구동사 뒤에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사라도 너무 길다 싶으면 구동사 가운데 쓸 수가 없고 반드시 구동사 뒤에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